프로입니다. FST 봅니다. FST 오늘 6%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물론 4월 29일 거의 4월 말부터 고가를 형성을 했죠. 38,000원대. 여기서 조정을 받은 건 당연히 받은 조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요, 올라가는 상황에서 매물대를 넘어야 되는 그 숙명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더라도 고가에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황, 그리고 작게는 이평선을 돌파하는 상황부터 지금 말씀드렸었던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 당연히 매물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FST가 왜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자, 여기 월봉을 통해서 보면 4월 달에 형성했었던 38,000원대 고가가 여기 2020년도에 형성했었던 그 사상 최고치 부분을 근접했는데, 이런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지금 반도체 관련돼서는 집중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올랐는데요, 당연하죠. 그렇죠. 앞으로 좋을 내용을 반영해 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쪽 구간이 저가예요 라고 나서 여기서 굉장히 큰 자금을 투자해서 올라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운이에요. 그쵸? 그런데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추적해서 내가 매매 타점을 잡고 이 타점을 내가 적절하게 이용해 가면서 물량을 뺐다 박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을 만들 수 있으려면 계속해서 내가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내용 보세요. FST가 2020년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이미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18년, 19년, 20년 이때 실적이 좋았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연간으로 볼게요. 2019년도에 189억의 이익을 냈고요. 2020년도에 248억의 이익을 냈습니다. 21년도에 226억.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19년부터 20년에 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200억에 250억으로 잡았을 때 20% 정도의 성장, 그러니까 대략 한 25% 정도의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역성장을 지속적으로 했고 23년도에는 적자를 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뭘까요? 자, 보세요. 성장을 하긴 했지만 25%밖에 성장하지 못했다. 실적 기준에서고요. 여기서 우리가 20년도의 주가를 보면 7,000원부터 4만원까지. 그쵸? 그러면 8배 정도, 아니 7배 정도, 요 정도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6배에서 7배 정도 상승을 한 건데 600에서 700%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주가 실적이 증가한 그 폭은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는 겁니까? 25%밖에 올라가지 못했다. 그런데 성장률이 꺾였어요. 애초에 주가 대비해서 이쪽에서의 시가총액이 지금 가격하고 비슷할 테니까 7천억 정도입니다. 근데 7천억의 시가총액을 형성해 있는 기업이 200억 정도밖에 돈을 벌지 못했다는 건, 이거는 PER 기준에서 30배가 조금 넘는 한 40배 정도 수준, 싸지 않았다는 거죠. 즉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해서 비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은 적자로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더 비싼 구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갈 수밖에 없다. 왜? 올라간 이유. 올라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들어온 근거가 있고 그 근거가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군의 움직임, 그렇죠? 특히나 반도체 종목군들의 산업군의 움직임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철저하게 타점에 관련돼서 매매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볼게요. FST는 EUV 펠리클, 그렇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렇죠?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HBM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EUV 펠리클은 비메모리 전공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있느냐? 삼성전자하고의 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삼성전자의 지분이 7%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텍사스 공장을 짓고 있죠. 물론 2차전지처럼, 그쵸? AMPC라 그러죠. 이런 세금 지원을 받고 간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 지금 파운드리 업체 2개죠.
물론 뭐 밑에도 있죠. 인텔도 있고 뭐 글로벌 파운드리도 있고 한데 이 밑에는 그냥 인텔은 거의 그 자사의 그 내용을 본다고 하면 되고 위쪽에 삼성 파운드리 그리고 TSMC 여기에요. 근데 TSMC가 너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봤을 때 1등 업체들은 잘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2등 업체 쪽으로 볼 텐데 2등 업체 쪽으로는 따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선당 공정에 대한 부분을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안 그래도 뒤처져 있는데 공정까지 계속해서 뒤처지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삼성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열을 못 잡아요. 자, 실제로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GPU에 대한 생산을 맡겼습니다. 2020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흔히 지금 나오고 있는 A 반도체의 전 버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A 반도체가 러브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호퍼죠, 호퍼. 호퍼 여기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TSMC에서 생산을 하고요. 이 부분이 탁 뛰면서 지금 그 파운드리 쪽에 대한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자면 자,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 보세요. 애플 데이터 센터용 A 반도체 개발 중 엔비디아와 경쟁 나서나. 그쵸? 이랬을 때는 지금 TSMC하고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삼성 파운드리에 안 맡깁니다. 아마 절대 안 맡길 거예요. 원래는 맡겼었는데 2014년인가 15년인가 아무튼 한 15년 전으로 해가지고 삼성 파운드리에 들어가 있었던 그 물량을 다 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플하고 삼성은 사실상 경쟁사인데 여기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이 중요한 AI 반도체 애플이 또 AI 시장에 진출하는 게 늦었잖아요. 이 중요한 내용을 삼성 파운드리 쪽에 맡긴다? 아마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애플에서는 TSMC 쪽으로 맡기고 TSMC에서 지금 이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오는 물량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선단 공정을 앞서가는 그 내용으로 묶어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엔비디아는 삼성에 맡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엔비디아의 막대한 물량을 다 소화를 하고 인텔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사의 물량을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텔에서 만드는 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TSMC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이 내용에서 선단 공정 그렇죠? EUV 펠리클 같은 기술을 도입해서 선단 공정에 대해서 앞서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죠. 기대감만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내용이 없었다면 보세요. 지금 실적이 이미 돌아섰어야죠. 근데 4분기에도 적자를 봤어요. FSD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3월 달에 4월 달이죠. 4월 달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근데 4월 달에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작년 7월 그리고 11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강세 구간을 만들어 왔다는 점. 그리고 4월 달에 먼저 만들어 놨었던 고가를 돌파를 했고 4월 말에는 급기야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그렇죠. 거의 근접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놨고 지금은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철저하게 가격대를 체크하고 꾸준하게 더 타점을 이해하는 즉 효율을 높이는 매매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격대를 이해하고 내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는 것. 이것 말고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건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수익의 폭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결과부터 이야기를 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 YC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그쵸? 반도체 종 관련주예요. 근데 최근에 4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강세 구간에 들어갔고 오늘까지도 15% 정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증시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미증시 상승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을 매수하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싸게 사면 안 된다고. 그쵸?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매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 정확하게 5월 7일 대원전선, 재룡산업 이렇게 내용 진행이 됐고요. 시장가 매수 8시 48분 정확하게 이렇게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YC 같은 경우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를 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딱 한 가지. 내가 얼마에 매수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근데 누구나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대에 잡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봤으니까 몇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뭐 YC나 이런 종목들 지금 시 봤죠? 대원전선, 그쵸? 대원전선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상한가 들어갔고 시가의 공략이 됐죠.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했다. 이런 식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반도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기대감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원전선에서 지금 구리값이 폭등하고 전기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전선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AI 때문입니다. 그쵸? AI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고 전기를 많이 먹는 GPU가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여기서는 전기 부족 사태를 만들었고, 당연히 전기 생산도 그렇고 뭐 송전이나 배전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지금 급기야 무슨 내용까지 나오냐면 이 정도의 막대한 에너지를 쓸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넣어야 돼요. 지금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기대감을 먹고 간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쵸? 타점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봤죠.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FST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FST만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F 또는 FST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FST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어떤 타점에 공략을 해야 되는지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타점 기준에서 봤을 때 FST를 제가 그 보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돈이 들어온 것에 대한 부분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왜 기대감이 발생했는지, 앞서서 이 구조가 계속해서 갇혀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 없이 그냥 수직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간별로 조정 구간이 있을 텐데, 이 조정 구간에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하고 다시 잡으려면 꾸준하게 추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파악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해가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빠른 게 가격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보고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매매에 접목시켰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고, 꾸준하게 내가 그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까지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FSD 38,400원 지금 고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돌파합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절대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와서 타점 받아가시면 됩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